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목요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요. 1부 마홍일의 코인 토크 그리고 2부 실무자 회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1부 마홍일의 코인 토크에서는요. 암호화폐 시장 입문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마홍일 대표가 나섭니다. 자, 여러분들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게 될 거고요. 2부 실무자 회의에서는 업계 핫 이슈들에 대해서 이 전문가분들 모셔놓고 심층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코인토크의 마홍일입니다. 상당히 시장 자체가 안 좋죠. 네, 뭐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고 또 악재가 나올 때 악재의 악재, 그리고 투매가 나올 땐 투매의 투매. 사람들이 불안해서 던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또 떨어지는 날개, 이게 저점 라인이 없어지는 뭐 현재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ETF에 대한 뭐 기대심 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락진이 너무 심해질 때는 그런 부분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부담감을 안고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이고요. 지금 해당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그 카카오톡에서 마홍일 치시거나 또는 문자로 013-3366-8288로 연락 주시면은 문자 주시면은 그 해당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모아서 내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알아볼 코인은 그 보상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안 코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V3 하면 뭐가 생각? 안티바이러스, 노턴 바이러스. 네, 어떤 생각 드나요? 네, 말 그대로 백신입니다, 백신. 네.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 한 10년 전 아니면 5년 전 요때만 하더라도 사실 백신을 돈을 주고 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V3 자체가 우리 뭐 일반 사람들한테 다 공짜로 나눠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로 사실 해커들의 잔치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해커들이 거래소를 털기 시작했고요. 마운트 곡스나 또는 코인레일, 또 코인체크 이런 데에서 엄청난 해킹 피해를 당했고 사실 그 해킹 피해의 액수는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백신, 보안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비용 지출이 여기에 비용 지출하는 게 당연시 여겨졌고요. 이 비용 지출은 기업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도 사실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또 그걸 잘 막는 이런 보안이 되게 잘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자체의 마케팅도 되기 때문이죠. 자, 거래소만 문제가 아닌데 뭐 거래소 블록체인 안전하더니 왜? 이 블록체인이 해킹이 된 게 아니라 거래소에 있는 서버가 자체적으로 해킹이 되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해킹에 대한 솔루션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암호화폐 필요 거래소 해킹 피해가 뭐 1,300 이거 더 돼요. 보이는 것만 이런 겁니다. 훨씬 더 되고요. 그리고 국내 ICO 겨냥 해킹, 해커, 500이 요구,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는 협박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어느 정도 보상 안 해주면 바로 해킹해버릴 거야. 디도스로 공격할 거야.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무언가 유틸리티 토큰, 유틸리티가 어떤 사용처가 분명한 토큰이거든요. 여기에 모파스라는 모파스라는 곳이 제가 한번 눈여겨보는 오늘의 소개할 코인입니다. 자, 모파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내일 이제 부사장님을 모셔서 또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모파스는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거 뭐야라고 할 테지만 뭐 메인에 있는 지금 메이저 코인, 그러니까 전주에는 트론을 냈죠. 트론처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코인은 아니죠. 네. 하지만 이제 12월달에 이제 상장을 하고 현재는 그 ICO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ICO 상황이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방송하기가 좀 뭐한데 사실 ICO가 끝나고 이제 상장을 놓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해커스 랩이라고 국방부에서 외주를 줄 정도로 보안적인 외주를 줄 정도로 그 보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업체에서 보안하는 그런 보상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을 팔거나 이런 식의 하는 보상을 받는 거를 가지고 코인의 가치를 뭐 올리겠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모파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박진선 전문가가 설명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통계분석가 박진성입니다. 모파스 같은 경우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뭐 알랩이나 V3와 같은 이런 백신 프로그램에 집중을 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모파스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컴퓨터가 뭐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이 됐을 때 그 감염된 컴퓨터의 사용자가 그 자료를 컴퓨터 정보를 이제 네트워크 상으로 올립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화이트 해커나 전문가 집단이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요. 그 보상으로 이제 파스 코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보를 올린 사용자는 그 정보를 올린 대가로 인해서 이제 그 무료로 이제 해결 정보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컴퓨터의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 코인을 내고 이제 사전에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소 해킹이나 이더리움 해킹 소식이 간간히 들리는데 이것도 사실 블록체인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개인 컴퓨터 보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컴퓨터 보안에 치중한 이런 코인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코인 관리나 또 개인 컴퓨터 보안 관리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이 사실 제가 모파스 측에 한 3번 정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보안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백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건 있죠. 아, 이게 너무 보기 편하게 잘 만들어진 거는 보기 좋은 게 독이 있다고 사실 스캠의 가능성이 좀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랑 거리가 멀더라고요. 정말로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 부분을 저는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파스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게 이 최초로 그러니까 이 보안 백신을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이거를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나눠주는 이렇게 해서 코인의 가치를 또 높이는 이런 전략을 한 그러니까 보안 관련 코인 중에는 사실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도 좋고요. 그러니까 사실 보안 관련 코인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파스도 상당히 많이 인지도가 있는 편이며 그리고 이 기술진 이 모파스를 만든 해커스 랩 자체에 포커싱이 굉장히 많이 맞춰졌단 말이죠. 머니투데이 그 이제 블록체인 페스티벌 했을 때 그때도 모파스가 상당히 큰 이슈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보안 보상 자체가 사실 크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슈를 받았던 이유는 사실 그 모파스를 만든 조직도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날 거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기술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뭐 이제 이런 뭐 파스를 사용하고 바꿔 이런 내용보다도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술을 볼 때 기술을 만드는 게 이제 사실 해커들이 들어오잖아요. 해커들이 막 해킹을 하잖아요. 근데 모파스의 조직도는 이 화이트 해커, 그러니까 해커 출신들인데 악성 해커가 아니라 보안 쪽으로 특화된 해커들로 이제 다시 영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냥 1차적으로 배운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해커들의 그런 심리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해커들, 화이트 해커 집단들이 사실 모파스에 굉장히 상종을 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실력적인 부분들은 이미 기업적인 그 컨택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인정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 보상형 코인을 그냥 코인이라는 걸로 뭐 한 건 해야지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 모파스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해커스 랩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코인을 얹으면은 상당히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맞물려 떨어져서 실질적인 사업을 제대로 키워나가고 하고 있고 인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괜찮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장 안 좋죠. 하지만 기술이 좋고 테마가 있고 이 테마가 상당히 그 히트를 치면은 그 코인은 또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파스를 소개하는 입장이긴 하고요. 자, 우선 모파스에 대한 그런 뭐 이런 사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박진원 전문가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제 감염을 받은 사용자는 그 정보를 올리는 대가로 이제 무료로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받게 되고요. 감염을 받지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 코인을 사용을 해서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를 받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 기업에서는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보안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 보안이 온라인 상권에서는 보안에 대한 지출을 하게 돼요. 그럼 뭐 어느 정도 계속 지출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모파스 코인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모파스 자체적인 이자 지급이 또 나가서 그 코인으로 또 그 이제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보안 서비스를 코인으로도 받고 코인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코인에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이자율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들이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모파스 코인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자로도 어느 정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물량이 묶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은 내일 물어보겠지만 그냥 돈적으로 보자 이거죠. 자, 코인이 개인한테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기업한테 많이 팔리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단타를 치거나 시세가 좀 오른다고 파고 사고가 아니라 이걸 정말로 홀딩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들이 이 코인을 샀을 때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근데 그 보안 시스템이 그냥 별로야. 그러면 안 쓰겠죠. 하지만 괜찮아. 잘해. 이 보안 시스템을 세팅했을 때 상당히 보안 효과가 좋아라고 했을 때는 기관들이 이 코인을 진짜로 쓰려고 그러니까 보안비를 지출하는 걸 이 코인으로만 받는다면 쓰고 또 어느 정도 갖고 있었을 때 이자가 나간다면 지속적인 보유량을 늘려가면서 그 이자로 그 보안 서비스를 받겠죠. 그리고 이 코인의 가치가 사실 매물들이 기관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갖고 있으면 여기서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면은 사실 이 코인의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타겟팅이 굉장히 명확한 게 또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이 타겟이고 기관에서는 거래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그 온라인 기업들 많은 회사들이 보안적인 부분의 지출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털렸을 때 피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한 그 가격과 보안에 대한 이런 비용 지출을 늘려나가는 찰나에 모파스 코인이 들어온다면은 상당히 이게 보안적인 부분들이 괜찮다고만 한다면은 굉장히 일속이 괜찮은 거죠. 계산해 봤을 때 생각보다 지금 비용 제출 대비 상당히 얻는 게 많으니까 또 코인 자체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요. 상당히 비즈니스 딜하기 좋은 코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괜찮다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내일 그 기술적인 부분들 제가 쉽게 해가지고 내일 부사장님이랑 또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뭐 많은 모파스를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질문들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은 종합해가지고 내일 그 생방송으로 인터뷰할 때 여러모로 참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파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대역 할당폭 위임 뭐 어려운 말 다 빼고요. 빠르다는 거예요. 좀 빠르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빠르고요. 이더리움보다 이오스가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정확한 수치는 사실 상용화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받아온 수치로는 이오스보다도 한 그래도 10배 이상 훨씬 빠른 그런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세한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CO 같은 경우는 모파스가 ICO를 했던 시기가 상당히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어요. 안 좋은 시기였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하드캡을 다 채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막 ICO가 많이 팔리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그만큼 시장의 ICO 가격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서 상장 후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기관 물량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이제 질문을 할 때 지금 이 가격을 방어하고 가격을 올리고 팔린 물량들을 홀딩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는지도 물어볼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제 하드키 팔린 부분도 있지만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물량들도 많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물량들은 어떤 식으로 락을 걸어놓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볼 때 회사 자체적인 물량들은 사실 원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사실 시장에서 방어하기 힘들어요. 지금 같은 시장은 더욱더 그래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면 사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더 크게 살아남을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금방 무너진다면 다시 살아나기 더 힘든. 왜냐하면 메이저 지금 이더리움이 15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비트코인이 500만 원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금 어차피 내가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투자를 했다면 굳이 이런 그 초반 알트들보다는 메이저 코인에 투자를 하겠죠. 왜? 그 코인들이 올라가도 더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첫 상장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받아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가격 방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포커싱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그런 상장 후에 폭락하는 모습들처럼 똑같이 다 폭락을 해버린다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가격 라인을 그래도 이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 90원 라인이 지켜지는지 아닌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저는 오랫동안 이제 ICO부터 이제 프라이빗 1차, 2차, 3차 다 판매지만 요 라인이 이제 그 하방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이 깨지면은 그 사람들이 기대 심리보다 우려 심리가 많고 추가적인 매수세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이거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아직 불안해하는 심리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거고 혹시나 주주나 다른 뒷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90원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뭐 저는 이게 민감한 거 다 말씀드려야 돼요. 자, 우선 지금 이제 로드맵에 이제 그 기술진들 보면은 이제 김태훈 대표고요. 자, 뭐 대표가 있고 여기 지금 내일을 나오실 분이 이분이에요.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천재 해커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세미나에 한 3번 정도 가서 들어봤는데 역시나 그냥 내공이 깊어요. 내공이 너무 깊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보안적인 부분은 이 보안 부분 뭐 이런 부분에는 뭐 특화된 전문가다. 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로저버. 네, 로저버가 갑자기 여기 왜 나오지? 뭐 비트코인 캐시 주주죠, 네, 대표인데 비트코인닷컴 대표인데 로저버가 여기 있는 이유는 로저버도 사실 모파스의 어드바이저인데 최근에는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 별의별 말이 많아요. 그냥 어느 정도 돈 주면 얼굴만 나오고 그리고 아예 관여 안 하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모파스 관련 행사 때 로저버가 다 왔었고 또 관련된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도 이거는 진짜 배울 부분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하다, 특이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 부분도 더 깊게 내일 또 물어보고 얘기할 건데 어떻게 또 로저버와 어드바이저 관계를 맺고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물어볼 겁니다. 자, 초창기에 어찌 보면 이 당시에는 그냥 유명인들을 이제 어드바이저로 넣어가지고 또 이걸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지만 또 그런 부분과 다르게 기술적인 부분들, 특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특별한 관계 이거는 정말 좀 다른 거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그 유명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해외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긴 하죠. 이게 아무리 괜찮아도 해외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끝인데 유명 어드바이저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관심을 끌기에는 그래서 이 코인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해킹이라는 거에 대한 무서움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알기 시작했어요.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도 마이 이더 원래 한번 털렸거든요. 진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컴퓨터 켜놨는데 털려 있었어요.
네, 지금 큰 재산을 또 잃고 이게 막 바이낸스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진짜 찾으려면은 이 신고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다. 계좌 동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암호화폐가 잊어버리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콜드 월렛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느끼는데 기업들은 너무나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보안,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코인으로 나왔다. 이거 자체도 사실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안 관련 업체 해커스 랩에서 마음 먹고 제대로 밀어붙이고 기술진 그대로 투입됐고 여기 나온 그 대표들이 다 해커스 랩 현재 대표예요. 이게 그냥 이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미래가 촉망된다라고 하고요. 로드맵을 한번 봐볼게요. 로드맵에서 사실 이 유틸리티 코인은 어떤 특정한 분야가 있는 거고 또 플랫폼 코인이 있는데 모파스 코인이 갖고 있는 플랫폼적인 성격이 있어요. 모파스 코인이 갖고 있는 플랫폼적인 성격을 박진성 전문가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파스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플랫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코인의 특징 중에서 원래 기존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래나 트랜잭션을 일으켰을 때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이 모파스는 이오스처럼 수수료를 사용자가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오스와 같은 디포스 방식을 사용하면서 그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일정량의 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은행에 이제 예금을 맡기는 방식인 건데 여기서 코인 스테이킹은 이제 그 해당 코인에서 제공하는 지갑에 그 코인을 넣어두고 스테이킹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대역폭을 할당받는다는 것인데 이 대역폭이 사실 거래를 일으켰을 때 이제 공짜로 이제 거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용어를 대역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의 이제 모파스를 사서 코인을 스테이킹 한다면 뭐 한 달 동안 이제 10,000원어치의 거래를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2만 원어치의 거래를 하려면 제가 추가로 100만 원어치의 모파스를 사서 이제 스테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10,000원어치의 모파스를 사서 남는 다른 그 대역폭이 남는 사람에게 이제 돈을 주고 임대를 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엄청나게 많은 모파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역폭을 모두 사용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코인을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되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제 코인의 입출금이 이제 순간적으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실질 유통량을 줄일 수 있어서 가격 상승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파스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을지를 말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파스는 우선은 괜찮아요. 어떤 게 괜찮냐? 지금 시대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보안이나 백신에 돈을 지출할 시대가 올 겁니다. 더 크게 올 거예요. 10년 전에는 거기 왜 써? 그 10년 전에는 물 사 먹는 것도 이상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컴퓨터를 하고 핸드폰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없으면 못 살죠. 그런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의 지출은 커질 거고 이게 코인이고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 보상이나 이 코인과 보안 백신에 붙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고요. 여기서는 그 보안의 실력인데 실력적인 부분들은 내일도 체크할 거지만 해커스 랩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코인을 합류시켰을 뿐 새로운 비즈니스를 돈 된다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도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어왔다는 부분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고 보고요. 자. 013-3366-8288로 궁금하신 모파스에 궁금하신 부분은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코인 상담소는 모파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보안 솔루션에 대한 앞으로의 큰 비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홍일 대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블록체인계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방송이죠. 자, 실무자 회의 시간 오늘은 좀 웃음이 안 나는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두레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모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을 뵌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나 웃음을 지으려고 해도 웃음이 지어지지 않는 그러네요. 그런 시장 상황인데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또 열의를 해야 하니까 자, 오늘 실무자 회의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저희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 선이 분개됐습니다. 네, NHN 엔터테인먼트가 지스타에서 게임 블록체인 탭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자, 세 번째 안건입니다. 바이낸스가 달러 연동 암호화폐를 상장시킨다라는 안건도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온라인 투개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총 4가지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사실 이 안건들만 봐도 어떤 안건을 얘기를 해야 될지가 딱 감이 오긴 오는데 그래도 여쭤봐야 하니까 자, 오늘은 신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희 프로가 생존 토크잖아요. 생존 토크. 오늘 굉장히 와닿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 오늘따라 생존. 이게 굉장히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 하드포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정말 네.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네. 갈지 굉장히 겁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신진중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전쟁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당연히 네.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인데 네. 사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나 시장 성숙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이와 대비해서 네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제 블록체인을 투표 시스템에 적용한다. 네. 너무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 기술적으로나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발전과는 사실 이 전자 투표에 네. 투개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고 그렇죠. 또 이 투표 시스템이 사실 이제 한 번 총선이나 대선을 치를 때마다 적게는 30억에서 이제 총 비용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도들은 이미 있어 왔는데 그와 너무 대비되는 상황이라는 게 좀 가슴 한켠에 좀 답답함도 좀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캐시 지금 이제 가격 하락 및 시장 붕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오늘 픽해주신 안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전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안건입니다. 500만 원 붕괴 위기의 비트코인 하드포크 전쟁의 전말은 이라는 안건으로 저희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아까도 제가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폭락, 사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한 하락장입니다. 사실 이거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당연히 꼽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간단하게 시장 상황 먼저 좀 살펴보고 가시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이 현재 4,500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지난해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5,000선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4,600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 기술적 지지선이 5,000달러다. 이 선이 무너지면 3,50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분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 사실 비트코인도 최근 일주일 새에 지금 22%가 하락이 됐고 올 들어서 지금 65% 정도가 하락이 됐는데 거래량만 살펴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거의 최저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약세장 하락장에 손꼽히는 몇 가지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원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6일 미국 SEC가 처음으로 비등록 ICO를 진행한 업체들에 대해서 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저희가 좀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
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회의를 해보기 전에 이 하드포크의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 캐시 이제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드포크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지난주 16일이었죠. 그때 예정돼 있었던 하드포크의 방향성을 두고 이제 비트메인의 우지안이 주도하는 ABC 진영과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가 주도하는 엔체인 진영, 그러니까 사토시 비전 진영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결국 시장 불안을 일으켰는데 뭐 화면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뭐 그런 하드포크 방향성을 두고 이런 진영들이 충돌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해지고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세가 좀 급락이 되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ABC 진영이 6개 블록을 먼저 앞서면서 이렇게 마무리는 됐지만 이제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현재 비트코인 ABC를 비트코인 캐시로 인지를 하고 더불어서 비트코인 사토시 버전 같은 경우도 현재 따로 상장 지원을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슈를 어떻게 보시는지 박재준 대표님께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슈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 지금 이 암호화폐에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 뉴스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네, 이거 너무 좀 이게 어떤 예전에 이제 물론 지금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 전체는 굉장히 출렁이고 있죠. 계속 그 부침을 겪고 있고 악재가 터질 때마다 그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좀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건을 겪으면서 이제 ABC 측영 이제 진영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들의 승리를 이번 싸움을 통해서 체인 자체의 기술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커뮤니티, 그거에 나아갈 방향, 그러니까 어쩌면 암호화폐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싸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렇죠. 이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SB 진영은 단순히 블록 사이즈를 키워서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가 처음 갈라져 나올 때 있었던 얘기거든요. 블록 사이즈를 키우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SB 진영을 이끌었던 크레이그 라이트의 여러 돌발 행동들이나 또 오늘 오전에 지금 이제 SV 진영이죠. 코인 기계에서 나왔던 발표처럼 이제 어쨌든 BCH라는 이름 쓰지 말고 각자 SV하고 ABC 해서 각자 서로 싸움을 그만두고 이제 상품으로서 경쟁하자 이렇게 나왔지만 또 크레이그 라이트의 또 개인 트윗에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디지털 에셋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전부 스캠이고 뭐 이런 이상한 또 댓글을 달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 사람이 한 진영을 끌었던 리더가 맞나 이런 의구심이 먼저 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신 대표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번 이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그거에 아프네요.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하드포크를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당연히 이제 보고 있고 그때 실시간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분리가 이제 잘 되면 저희도 그걸 이제 상장을 빨리 해서 지원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파장이 올지는 그렇게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을 잡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도 그럴 텐데 감을 잡기 참 어렵고 조금 기존에 이제 하드포크 그 캐시가 이제 갈라질 때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 정도 이제 하고 있었고 잘 분리되면 우린 거래소로서 잘 지원을 하면 될 것이다 정도였는데 전체적인 장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 말씀하신 이 트위터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걸 보면서 해킹 당했나 뭐 이런 거의 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고 있어도 사실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좀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뭐 지금에서야 보면은 거의 뭐 미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기도 하는데 저희 뭐 거의 뭐 해킹 당했나 싶을 정도의 수준 그리고 약간의 좀 인지 부조화가 생길 수도 있죠. 뭐 이렇지만 사실은 시장은 그렇게 동요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이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들기도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분리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파장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소에서 그 사토시 비전을 이제 분리를 이제 해야 하는가, 등록을 해야 되는가, 등록을 하면 가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스냅샷 시점에서 줘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비트나 이더마켓이 타 거래소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내렸어요. 그 거래를 이제 내렸는데 저희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이제 저희도 내렸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거를 거래를 중지를 시킬까 이런 그렇죠. 많은 고민이 되죠. 네, 많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은 이제 왜 그거를 정지를 안 시켰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지를 시켰으면 야 가격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정지를 시키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사실 손해의 책임을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근데 그게 정지가 되면 오히려 소비자한테 더 손해가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또 다른 거래소들 전체적인 방향성이 또 정지들을 이제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새벽에 정말 많은 의사결정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예. 그랬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황이 여태까지도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드포크라는 게 있을 때 지금까지 몇 번 있어왔잖아요. 네. 몇 번 있을 때 그동안에 이제 패턴을 분석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냅샷을 찍고 나서 30분 이내에 기존에 있던 코인들을 다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찍자마자부터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드포크 된 코인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 그때 이제 다시 트레이딩 타이밍을 잡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마 그 패턴대로 행동했던 분들조차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스냅샷 전쟁이었어요. 스냅샷하고 그 이후에 떨어지는 폭도 너무 컸고 회복 반등도 없는 폭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 상식에 어긋나는 악재들, 그러니까 악재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좀 아깝습니다. 이제 그냥 이 해프닝이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에는 BCH,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이렇게 상장해서 시장에서 보이다가 바이낸스가 두 개를 하면서 IBC와 SV만 보이고 BCH는 사라졌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오전부터는 BCH와 BCH ABC, BCH SV 세 개가 다 뜹니다. 지금 거래소에 전 세계 거래소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리고 이제 이 방향 자체가 자 그러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것이 맞겠느냐 하고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래프를 보시는 분들조차도 사실 이건 분석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일단 답답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쭉 지금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래서 사실 정말 unexpected 했던 이런 당황스러운 해프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사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 전체적인 생태계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찰을 해보게 된 기회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모든 사건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 ABC 진영과 사토시 비전 진영의 충돌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어떤 분산 시스템의 이 무결성을 증명을 하기 위한 합의 알고리즘에서 결국에는 특정 세력이 독점을 하게 된 게 사실 이슈가 가장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중앙형 합의 알고리즘의 뭐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까 신 대표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8월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드포크 이슈 때는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대형 채굴자들의 어떤 해시파워 경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진영 간의 갈등으로 암호화폐 시세의 급등락이 나타나게 되고 또 POW 방식의 한계가 노출이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이슈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자,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장이 뭐 연중 최저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채굴이 이제 마이닝이 이제 과점 체제화가 돼가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어떤 이 고래 점유율이 되면서 이게 과연 탈중앙화가 맞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수에 의해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신 대표님, 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박재준 대표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채굴이 이제 마이닝이죠. 그렇죠. 마이닝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POW 지금 말씀하신 대로 POW라는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POW라는 이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이 해시가 특정 소수에게 과점됐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점이 왜 일어났느냐? A식이라는 이 장비 때문이겠죠. 이제 기존의 PC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컴퓨팅 능력을 제공을 했던 그렇죠. 중국의 비트메인사에서 제공했던 그런 여러 장비들. 하지만 그 장비가 처음에 이제 구매했을 때에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그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그런 정도인데. 네. 근데 그 장비들이 결국엔 POW의 가장 처음에 이 알고리즘이 얘기 나왔을 때 지적됐던 문제가 뭐냐면 자, 모든 것이 분산되고 사용자 중심이고 민주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돈 가진 사람이 채굴기를 구매해서 다시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 이오스의 BP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걸 할 수 있는 기관들이라는 건 민주화, 그러니까 이제 이 채굴을 뿐만 아니라 체인 자체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A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우는 이 장비들, 그러니까 채굴에 전문화된 장비들이 너무나 대형화되고 특정인에게 집중됐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의 폐단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한때는 일본이나 다른 여타의 국가에서 이 해시 파워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처럼 해시 파워에 대한 싸움이 분명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유명한 이제 홀딩스에서 장비를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제품은 나와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의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폐단이 나온 거죠. 그렇죠. 특정인에게 집중되면서.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성숙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시파워가 이 우지한 진영과 크레이그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는데 네. 사실 이 싸움은 기술적인 경쟁이고 왜 이쪽은 블록 사이즈를 키워야 하는지 왜 이쪽은 블록 사이즈보다는 이 다른 어떤 부가 기술이나 속도 개선이나 이런 측면으로 하드포크가 가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그것에 대한 서로의 주장과 또 시장의 반응 또 투표자들의 이 찬성과 반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시장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그들이 이 싸움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을 드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진영이 맞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원래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지금 어쨌든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BCH 또한 그 역할이나 그 캐릭터를 가지고 가는 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BCH가 비트를 흉내내기보다는 BCH가 시장에 적합한 어떤 부가 기능들, 지금 이제 사이드 체인 얘기도 있고 또 부가적인 뭐 스마트 컨트랙 관련된 서비스 기술 얘기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확장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아니다. BCH의 원래 오리진이라는 게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는 블록 사이즈를 키우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맞겠다. 이런 싸움이 됐으면 훨씬 더 우리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다 휴지화 만들어버리겠다. 뭐 임의의 블록을 생성해서 빈 블록만 우리가 가득 차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망가뜨리겠다.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또 풀에서는 또 라이트코인을 망가뜨리겠다. 여러 가지 이 아비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이 상황에 이제 촉발이 누가 됐느냐는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이 하드포크의 전쟁은 아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번 이슈는 정말 이 비트코인 캐시의 어떤 이 보유자들의 이익이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소수의 입장만 관철이 됐던 이슈거든요. 자, 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POW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이제 뭐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POW나 POS나 뭐 다 각자 장단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선택을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POW는 뭐 그래도 그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 내에서 해시 파워라는 게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라는 그 부분이 제대로 사람들이 이제 확 와닿았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각 국가나 기업들이 해시 파워를 보유를 하는 게 마치 기축통화를 이제 보유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가 될 만한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POW가 어떻게 분산되느냐가 해시가
어떻게 네. 분산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SV와 ABC로 이제 분리되는데 네. 이름도 왜 ABC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이제 보통 개발자들이 제일 짓기 귀찮으면 이제 왜 쿼티나 이제 ABC, 맞아요. 뭐 ABCD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아마도 저는 그래서 그 시작부터 약간 좀 너무 장난스럽기도 했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캐시가 꼭 분리될 필요가 있나?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분리되는 게?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분리됐다 보니까 예전에 그때도 막 이제 뭐 비트코인 앞에 붙이고 뒤에 뭐 수많은 것들이 붙어서 이제 골드니 다이아몬드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좀 많죠. 뭐. 나왔었던 것 다이아몬드, 같은데 네트워크, 예. 뭐 네, 프라이빗. 저희도 뭐 여러 개 이제 지원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다 아류구나 그냥 비트코인이 진짜구나라고 결국엔 브랜드도 모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번 생각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인 투자를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을 위해서 어떤 이 생태계 속에서 다수의 이해관계를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이제 박재준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이 서로의 약간 뭐랄까 지저분한 그런 멘트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사토시 비전 진영에서 뭐 갖고 있는 비트를 모두 내가 팔아서라도 싸우겠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 네트워크 이런 불안전성이 당연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또 ABC 진영 같은 경우도 보유한 SV를 모두 팔게 되면은 그렇죠. 또 사토시 비전의 어떤 가격 하락 역시 좀 불가피한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뭔가 좀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좀 짧게 여쭤볼게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뭐 SV와 ABC 진영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싸움이 시작이 돼가지고 시장에 굉장한 데미지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아마 기사나 매스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보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무리 읽으셔도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건지 또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 건지 가늠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이 암호화폐라는 거에 또 다른 표현, 아니 시민 자치 기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어떤 한두 사람 또는 한두 개의 기관이 중앙화돼서 그들이 리드하는 기술 환경 또는 그들이 리드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저마다 사실 이 코인이 뭐 수천 종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시민 자치 기술이에요. 시민 자치 기술이라는 건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시민끼리 만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과정은 분명히 겪을 겁니다. 네. 앞으로도 몇 번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신 대표님도 짧게 전망 한 말씀.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하드포크가 계속 일어날 건데 저는 뭐 그럴수록 그 비트코인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오리지널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마무리하면서 저희 한 줄 평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님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찌됐든 싸움이 이제 끝난 것 같으니 이제 빨리 시장이 정상화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재준 대표님도 오늘 마무리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예, 비트코인 캐시의 이 하드포크 싸움 시장의 신뢰도에는 분명히 큰 훼손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시장 성숙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무자의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